이 문제까지 하고 안 그래도 영상을 끊으려고 했는데 자동으로 끊겨버렸어요. 이거 왜 자꾸 오류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 좀 전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바뀌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거고요. 자, 이 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니까 결과는 4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끊으려고 했지만 끊겼으니까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얘들을 근으로 하는, x 세제곱의 개수가 3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니까, 자, 세근의 합을 구해봅시다. 의 합은 어떻게 된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 될 거고요. 맞죠? 얘는 통분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얘는 알파가 있으니까 베타, 감마 플러스 얘는 베타가 있으니까 알파, 감마 플러스 얘는 감마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더해지면 되겠죠. 얘들은 둘 다 분자, 분모 둘 다 아까 여기 3차식에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두근의 곱의 합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두근의 곱 알파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분의 1 이게 두근의 곱의 합이죠. 곱해서 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통분하면 되겠죠. 역시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여기에는 감마가 모자라니까 감마, 여기에는 알파가 모자라니까 알파, 여기는 베타가 모자라니까 베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역시나 분자 분모 역시 3차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세근의 곱을 우리 한번 체크해 보면 세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역시 알파, 베타, 감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값이 됐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예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체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근의 합이 얘가 이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요 분자가 뭐라고 했어요? 2. 그러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맞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이라고 했으니까 세근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세근의 곱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역시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체크하면 x세제곱 그 다음 세근의 합 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3분의 2 x제곱 그 다음에 세근의 곱 마이너스 3분의 1 x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3분의 1은 0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이제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게 x 세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겠네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죠. 곱하기 3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세제곱의 개수가 3인 3차 방정식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세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을 알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3을 곱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3인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에 3차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i래. 자, 근데 실수 AB라고 했고, 모든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 허근이 하나 존재한대요. 2 플러스 i. 그러면 자동으로 켤레근 2 마이너스 i가 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혈내근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A와 B에 관한 식이지만 마이너스 15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 근의 곱이 얼마? 15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곱하면 5가 되잖아요. 맞죠? 복소수 우리 계산하는 거 알죠? 4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5에다가 곱하기 어떤 한근 알파를 해서 15가 나와야 돼. 따라서 다른 한근 알파는 얼마? 3이 된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세근은 2 플러스 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3 요게 세근이 된다. 근데 a라는 것은 세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에 2 플러스 i 플러스 2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거 계산하면 되고요. i와 마이너스 i는 없어지고 계산하면 7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b는 두 근의 곱의 합이잖아요. 자,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얼마가 됐어요? 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2 플러스 i와 3을 곱하면 6 플러스 3i가 되고요. 그 다음 2 마이너스 i와 3을 곱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3i가 되니까 3i 마이너스 3i는 사라질 거고, 자, 5와 6과 6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7이 되겠죠. 따라서 b는 17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과 17을 더하면 a 플러스 b는 얼마? 10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헉은 오메가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우리가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대충 이제 정리를 다 해서 여러분들 알 건데, 지난번에 이제 오메가 세제곱 은 1이 되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 한 허근입니다. 허근.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실계수 방정식입니다. 실계수 방정식에 허근을 가진대요. 그러면 오메가 바를 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면 오메가 바도 이 방정식이 근이 될 거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역시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자, 이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플러스 1과 오메가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오메가 플러스 1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개를 곱해서 0 돼야 돼요. 왜 0이 될 수 없냐면 오메가 이게 0 되려면 오메가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오메가는 허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절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메가는 결국 이게 0이 되게 만들어 주는 값이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 왜 안 써졌죠? 오메가는 여기 미안. 자,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나 이거와 똑같이,
자, 오메가 바를 넣어도 0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는 정보가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사실이 뭘 의미하냐면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뭐가 된다? 여기서 1이 되겠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마이너스 역시나 1이죠.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역시 이항을 하면 오메가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 역시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이 된다. 또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계속 확장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자 보세요. 오메가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역시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 그래서 결국 야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라는 오메가 바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뭐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런 정보들 정리한 요런 정보들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온 정보가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오메가 반은 여기에 이제 등장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오메가의 20제곱, 20제곱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몇 제곱입니까? 6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결국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오메가 제곱. 자, 그 다음에 오메가의 201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세제곱의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6제곱이 돼서 그냥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의 201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어떻게 됩니까? 201은 어떻게 돼요? 나누어 떨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67인가요? 67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의 2017입니까? 오메가 2017은 17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세제곱에 632가 되나요? 632가 되고 그러면 곱하기 오메가가 하나 남겠네요. 맞죠? 201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632 맞나요? 63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역시나 1이 되고 얘는 오메가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이 값이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변형한 형태로 어떻게 바뀌냐면 자, 오메가의 20제곱이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의 201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2017제곱이 플러스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 아래에서 보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가 돼서 결국에는 2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오메가 값을 실제로 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A 플러스 BI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오메가 값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어요. 왜? 오메가는 얘의 우리 아까 요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두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의 공식 쓰면 되겠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이렇게 근이 된다. 자, 그러면 오메가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오메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면 오메가 바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고, 오메가 바가 1 플러스 루트 3i라면 오메가가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겁니다.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오메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오메가를 이렇게 그냥 잡아봅시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잡으면 오메가 반은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요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는 요 식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으면 2가 약분될 거고 1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니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된다. 그래서 4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메가가 이거라고 해도, 이 값이라고 하더라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는 데는 어차피 제곱이 되기 때문에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를 실제로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대개 우리가 오메가라고 그냥 쓰기만 합니다. 실제로 오메가 값을 구해내진 않고요. 오메가라고 딱 쓰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 문제는 a 플러스 bi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실제로 찾은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해야 되는 형태일 때는 그냥 오메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없고 만약에 요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다면 그냥 2오메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메가 값이, 오메가가 정확히 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하면, 이 값을 찾으라고 하면 2오메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 있는 문제가 이제 a 플러스 bi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메가가 뭐가 되든지 결과는 똑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쌤이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단원부터 지금까지 배운 연립 2차 방정식까지입니다. 물론 2차 방정식 활용까지 들어가겠죠. 그 단원, 그 챕터까지 들어가니까 그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는 하지 마시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교과서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는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교과서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들 나올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훨씬 쉽고요. 올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억울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성적이 다들 잘 나오고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하면 기말고사 때 조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그러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험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교과서를 독파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응용하는 정도의 수준은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교과서 중심으로 꼭꼭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 성적 다들 잘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